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7시 반 출근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죠?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항상 여쭤보는 방법이 있죠. 해민스님이 말씀해주신 항상 사람들 만났을 때 다르게 물어봐라. 주말에 뭐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요 주말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좋은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 메일로 보내주시든 댓글로 남겨주시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또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확정일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부동산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망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보시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겠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내 지식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은 대부분 그 소액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사회 초년생,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은 분가해서 내 집을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원룸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 이런데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생기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완전 틀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그 통으로 건물이 주인이 한 명인 사람이 있고 상가 건물처럼 따다다다닥 다 여러 명이 주인인 건물이 있듯이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다 주인이 각각 있는, 겉으론 비슷해도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죠. 그 디테일한 건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다가구 주택을 이제 계약을 할 때 보면 주인이 한 명이니까 대부분 직접 거래를 많이 해요. 주인하고. 부동산하고 하면은 수수료 나가니까. 그래서 직접 거래했던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이 건물이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더라. 근데 사모님이 사인을 다 했다. 이런 경우 괜찮은 거냐?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부 공동 명의면 부부가 반씩 50%씩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세요. 그 사모님한테 남편 위임장을 좀 받아와 달라. 그러면은 그냥 A4 용지에다가 거래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모두 와이프한테 위임한다. 그런 위임장 하나만 써주면 그 사모님이 직접 다 사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장 받아 놓으시면 되고요. 내가 보증금을 수표로 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날짜 적고요. 그 다음에 금액하고 얼마를 몇 월 며칠 누구한테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소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돼요. 이름. 그 다음 옆에 사인하거나 아니면 도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름은 같은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 그 이름이 그 사람인 거를 증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제시하고 제출해야 될 그런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건성건성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임장, 그 다음에 영수증. 부동산 거래하면은 다 챙겨주는데 직접 거래할 때는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갖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덤으로 또 팁 하나 드릴게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좀 많이 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가구 주택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월세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은퇴해가지고 퇴직금에다가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경매로 이제 다가구 주택을 자기가 낙찰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 대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다시 경매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확정일자를 통해서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반 아파트나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나랑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변제를 받을 사람이 저 혼자뿐이란 얘기예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변제를 받을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 여러 명이 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에도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엔 잘 들으세요. 7,500만원.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 해서 그 금액 이하를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을 우선 변제해줍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1억에 살고 있고 옆집은 7천만원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그 대금으로 변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둘 다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애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저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7,5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광역시에서는 5,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아시고, 제일 좋은 거는 근저당이 많이 안 잡혀있는 다가구 주택을 계약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될 때는 그런 금액을 알아놓고, 서울에서 만약 계약을 하면 뭐 7,600만원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7,500만원 이하로 하셔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힘이고, 이런 힘을 통해서 사기당하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사회초년생, 네,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내가 사기당하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또 되짚어줘야죠. 뭐죠? 첫 번째, 직접 거래했을 때는 공동명의일 때 위임장을 받아놔라. 그 다음에 수표로 보증금을 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라. 그 영수증에는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한 채로 받아라.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내가 다가구 주택,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확정일자 금액이 7,500만원을 넘어가면 그거보다 밑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니까 그 언저리에서 계약할 때는 그 아래로 가급적 하는 게 낫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활기찬 월요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